뭐 밤낮이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그냥 참 열심히 뛰었다. 이거야말로 참 놀라다른 날인과 또 엔돌핀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그 참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이거에 우리 한국의 지난 반세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이게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격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참 차분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말 이제 평생을 어떤 의미에서 현역으로 뛰어야 되고, 또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존경받는 어른으로 되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로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로토닌의 세계다. 예, 우리가 한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뭐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참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세로토닌의 세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난 세기는 우리 참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밤낮이 없었습니다. 우리 후발주자였잖아요. 남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까맣게 정말 뒤쳐져 있었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산업사회가 대개 한 60년대 군사혁명정부에서부터 아마 시작을 했다. 뭐 제가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대충 그 전문가적인 의견 내놓고 그냥 내가 아마추어로서 우리 사회를 본 것은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는 격정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놀라다른 날인 아주 공격적인 이런 참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 우리가 엔돌핀이라든가 도파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참 우리가 뭘 하나 읽으면 막 정말 굉장한 아주 참 환호성에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워낙 뒤쳐져 있었으니까 이게 뭐가 치밀한 계획을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은 이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그런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처음 가는 길이라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좀 낯선 데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 참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 저 앞을 달려가고 있는데 한강에 지도 펴놓고 공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대충 감만 잡히면은 자, 가자. 뭐 남쪽으로 가자.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우리 생각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자,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본사에서 그 크게 난 손해를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회사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그래서 참 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아주 혜성처럼 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참 혜성처럼 사라진 기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참 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누구도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참 성공 실패도 했지만 그만큼 또 성공도 했어요. 예. 아마 그것이 참 오늘의 그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바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가야 되지, 그런 멍더머 하는 식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보면 그래도 조용한 회사입니다. 예, 조용한 회사예요. 조용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적인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렇게 막 정말 어느 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굉장했습니다. 이야, 그러다 뭐 며칠 후에 보면 아주 사라지고 다시는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좀 이 NA적인 이 참 공격형의 기업과 그 다음에 참 이 합리적인 이런 세로토닌적인 기업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이런 측면을 저는 뭐 기업가가 아니라도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거 믿깁니까? 저는 그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간답시고 떠들고 갈 때가 60년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요, 이 미국 교회 앞을 지나지를 못했어요. 미국 교회 앞에 가면 전부 그 엠블렘을 채워놨고 한국 고아들에게 한 폰을 그 참 자박복 떨어진 거 반바지 같은 걸 해서 그때는 왜 꼭 깡통을 차고 있는지 몰라. 이 깡통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피가 달았어요. 저는 참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는 이상 저는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대학은요 굉장히 세계 유명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에 턱 앉으면 뭐 인사가 너 어디서 왔느냐 그게 인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참 저는요 누구하고 같이 앉지를 않았어요. 가급적 저 한쪽 구석에서 대충 묻고 그만 나가버리고 그랬던 참 그 기억이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분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라는 게 여러분 믿깁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문화 캠페인을 하면서 이란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 미국과 사이가 나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게 참 아주 비싼 백화점에 그런 가전제품을 보니까요. 이게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게 삼성에만 LG 거야.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야,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요, 비싸요. 그게 상당히 비싸. 그 사람들 그 생활 수준에는 야, 이렇게 비싸게 팔리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아루로 한참 보더니 That's made in Korea야. 여러분, made in Korea니까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막 정말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퍽 나가 더 이상 있을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그 참 거지 이 아이들의 깡통과 지금 이 이란 사람이 했던 그 젊은이 너무나 거짓말 같은 이 격세지감이 정말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20세기는 정말 우리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뭐 밤낮이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그냥 참 열심히 뛰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래서 지난 20세기는 후반은 이거는 격정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 놀라다의 날인과 또 엔돌핀의 그런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그 참 공격적이고 어떻게든지 참 우리가 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산도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이거에 우리 한국의 지난 반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요 이제는 정말 참 문화와 정보의 시대고 또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차분한 세로토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쯤은 왜 내가 이게 세로토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이야기돼야 될 겁니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제는요 정말
참 옛날에는 뭐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온 세계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저 나라는 정말 그 전쟁에 휩쓸고 갖고 그 거지 같은 아이들이 깡통을 차고 있던 그 나라가 아니 어떻게 참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외국 사람도 저걸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이제부터는 정말 저는 놀라드레날린적인 공격적인 그런 기업보다는 이젠 정말 지금부터는 참 차분한 세로토닌적인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막 정말 이제는 아주 다리가 무너지거나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사회 마지막 손님이 되었습니다. 막차 손님이야. 우리도 결국에 올라탔어요. 야, 정말 참 축복받은 세대. 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저는 요즘 참 아침,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있느라면은, 참 하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과 참 이 풍부한 이 자연, 이거 아무 나라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사계절 고온다습한 기후는 농사 짓기에 참 좋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천재적인 재능과 이 천재적인 창조성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발달이 정말 발동이 된 것이죠.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참 역사적으로 지난 5,000년 동안 여러분 이 반도적인 기질이 있고 반도적인 정세는요. 이 반도는 항상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반도는 항상 시끄러워요. 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또 밑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항상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외침과 또 중국의 또 외침, 요즘 또 뭐 소련까지 이렇게 이 보면은 정말 참 이 반도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그 시련이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웬만한 데도 굽히지 않고 그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우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인정 문화가 살아있다는 정신, 또 맑은 선비 정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대단히 순발력이 있고 융통성이 많고 이런 민첩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 복구력이,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한강의 기적으로 참 자신감까지 이제는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경영, 경제, 성장이 정말 좀 눈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축복받은 거죠. 뭐 다른 나라도 더 늦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가 참 제일 먼저 참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이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와서 한국의 이 참 기적 같은 참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이게 뭐 어떤 학설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럽니다. 뭐 케인스 이론이다, 뭐 경제 이론이 많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 그 모델로 좀 하나 만들어라. 저는 뭐 경제학자들한테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기 한국 모델로 그렇게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오늘의 이 한국의 이제 50, 60 세대가 참 이제 중심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모라토리움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이 경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빚을 진 사람이 가령 이 사람이 천재지변을 만났다.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은 은행에서 빚을 갚을 유예를 주는 겁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거를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모라토리움을 그런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라토리움 세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50, 60 세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모라토리움 세대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에서 정말 도시로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야말로 도시형 제1세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농촌에서 와서 서울에 와서 참 서울뿐만 아니고 도시에 와서 이제 이 정착을 하게 된 이 제1세대입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의 그 청소년 시절만큼 화려하고 좋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그때 참 88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또 뭐 심지어 이제 겨울 동계 스포츠 올림픽도 했고 정말 신나는 무대에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88 올림픽 즈음해서 우리 한국에는 정말 절대 빈곤이 물러났다. 뭐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었고 참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들은 이제 학회 간다고 찾아가 보면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참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지도를 펴놓고 그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막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구나. 정말 멋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배낭을 옆에 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것이 이야, 정말 우리가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깊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세대가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참 모라토리움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그 무렵 젊은이의 생태 심리를 제가 연구를 하느라고 그때 이제 저는 주로 홍대 앞, 그 다음에는 이태원, 그 다음엔 젊은 멋쟁이들이 모이는 평창의 그 스키장, 거길 주로 한 1년을 그 젊은이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때 제가 쓴 책이 신인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릴 적에는요, 이 참 배고픈 우리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가 별종이야. 이 아이들은요, 한국에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요. 그야말로 이 새로운 문화의 기수야. 이런 문화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 그 사회 변동에 맞춰가기 위해서 문화가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회 변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변동이 거기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이 신문화의 기수야. 이 아이들은 정말 참 모든 면에서 이 사회 변동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음악, 식당 메뉴, 펜션까지도 이 아이들의 취미에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CM에 정말 참 아주 새로운 깃발을 든 새로운 주제. 그렇게 이제 이 아이들은요, 정말 참 그렇게 화려한 세대를 젊은 날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모라토리움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구는 많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구는 많은데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데는 좀 늦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이 TV국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또 그런 아이들을 취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라토리움 이 세대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 비판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점이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쓴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라토리움 세대가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50년 후반, 60년 초반까지 참 그때 태어난 이 베이비 부머가 700만 명입니다. 그게 이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자가 돼가지고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세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은요 아주 참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화려한 시대를 지냈고 여러분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요 입도 선매를 그랬어요. 이 벼가 정말 팔리기도 전에 정말 뭐 벼를 다 사가지고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직장 걱정,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막 모시고 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분들은 참 한 번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앞으로는 이분들의 그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주택, 건강 또 이런 그 참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이제는 정말 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누구를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 토인적인 삶을 또 그리고 이 선비 정신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선비라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절제된 선비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정말 이 격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참 차분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말 이제 평생을 어떤 의미에서 현역으로 뛰어야 되고 또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존경받는 어른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 젊은 세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고 정말 이제 여러분 우리가 80대, 90대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 정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빠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기고 정말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정말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